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이 거액의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자료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첫 페이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평균의 실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평균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사교육비의 효용 가치를 내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캠퍼스도 강남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주변에 제 동료들 중에도 이렇게 사교육 업계에서 강의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적어도 한 가구당 200만원, 300만원 이상씩은 매달 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200만원, 300만원이 한 달에도 되게 작은 돈이 아닌데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 4천만원 이상의 돈이 되고요. 그게 이제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을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한 2억 이상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돈이 되고는 합니다. 특히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또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미국의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비용들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을 보낼 때 사교육에도 그 정도 비용을 쓰지만 실제로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할 때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쓰는 비용을 따지면 거의 한 6억에서 10억 가까이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정도의 비용을 썼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거를 바라봐야 이 투자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특히 챗 GPT가 작년 11월에 출연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뭔가 중간에서 좀 어설프게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역량이 충분히 있거나 자신의 방향성이 명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시 또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만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시장만 봐도 의치 한약수라고 불리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의 대학을 보내는 것들이 모든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주요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공급이 있기도 하고 특히 서울대나 연대같이 정말 높은 수준의 로스쿨이 아니고 만약에 좀 지방대에 있는 로스쿨 같으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자체가 50%가 채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계속 수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로스쿨 자체도 사실상 정말 높은 효용 가치를 내는 건 이제 어려워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연과학 계통으로 진학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자연과학 계통을 서울대 같은 데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셨던 그 학부형 분들이 실제로 의대를 나온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높은 상태에서도 자연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친구들이 의대를 나온 뒤에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식은 절대로 자연과학 쪽을 시키면 안 되겠다. 무조건 의대를 좀 보내서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비용을 지출을 해서 효용 가치를 내는 것들이 보장이 된 영역이 의치한약수 영역이라고 보다 보니 대부분의 학부형 분들이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쪽 영역은 뭐냐? 그럼 결국은 유학을 보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선호 전공, 비선호 전공과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듯이 꼭 필요한 전공과 필요 없는 전공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전공도 특정 전공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은 지출 대비 효용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해서 본인이 커리어 패스를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뭔가 취업 기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황이 우리나라가 안 좋을지라도 유럽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전 장치로서 그 의의를 두는 것들이 아주 좀 많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영역들이 한정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커리어 패스로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갈 수 있는 호환성을 확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본인이 경쟁력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전공을 정하려면 결국은 자연과학 계통 아니면 메디컬 이런 쪽이나 아니면 경제 경영 이런 방향 또는 아예 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나 이런 사이콜로지 같은 뭔가 사람의 심리를 간파할 수 있는 특정 영역들을 정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역량을 키우는 것들만이 아주 중요한 춧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비용 투자에 대한 효용 가치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 비용들이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요. 특정 영역들이 아예 점점 좁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는 그 영역들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예 다른 전략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이 거액의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면요. 결국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입시를 통해서 거액의 교육비를 통한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의치 한약수라 불리는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나가거나 또는 다른 영역들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미국 유학을 통해서 특정 영역 그래서 자연과학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영역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적어도 글로벌 기업이나 미국 기업을 통해서의 커리어를 쌓는 것까지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상황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전 세계에서 좀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둥뿌리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투자 비용 자체가 거의 2억에서 10억에 육박하는 비용들을 거의 6년에서 8년 이상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단지 남들이 사교육비를 이만큼 쓰니까 우리도 이만큼 써야지 라든지 내신 관리를 잘 해야지 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너무 고민 없이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비용 자체가 매몰 비용이 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